어느 날 문득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와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감각.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 어디론가 가야 할 이유가 없고 저녁이 되어도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고요함. 한때는 그토록 바빴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흘러가는 물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넓어진 방, 은퇴 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배우자와도 말없이 지나가는 식탁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쌓여 마음 어딘가에 허전함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은 때로는 외로움이 되고, 때로는 막연한 불안이 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물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없애야 할 문제로 혹은 고쳐야 할 병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보다 먼저 같은 고민을 했던 한 철학자의 눈을 빌려 그 공허함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쩌면 어렵고 무거운 철학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한 철학자였고, 그래서 비관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용기 있는 시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왜 힘든지를 설명하려 했고 그 힘든 속에서도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200년 전에 썼던 글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공허함과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어려운 학문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마치 오래된 법과 나누는 대화처럼 그의 생각을 우리의 일상 속 언어로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하나의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공허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조용한 오후의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이나 의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의지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갈망,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그 모든 바람들.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해서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고,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을 원하게 되고, 자녀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걱정과 바람이 생겨납니다. 마치 시시포스가 돌을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내려오듯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갈망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쁨 속에서 마음의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가사와 육아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쁨이 멈춥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 독립합니다. 은퇴를 합니다.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책임과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동안 바쁨에 가려져 있던 그 빈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느끼시는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바쁨이라는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멈추었기 때문에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는 들리지 않던 작은 새소리가 조용한 숲속에서는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추구할 때는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권태를 느끼게 된다고. 젊은 시절의 고단함은 욕망을 추구하느라 생기는 고통이었고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그 욕망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거나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어졌을 때 찾아오는 권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실패나 부족함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허함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평온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 그것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한다.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여행을 다녀야 한다. 손주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의 원인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는 결국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잠시 채워진 것 같다가도 곧 다시 허전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금방 실증이 나고 여행을 다녀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권태로워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채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공허함을 채워야 할 결핍으로 보는 대신 무엇을 채울지 선택할 수 있는 여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빈 캔버스를 보고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대신 그 빈 공간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비움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빈 공간은 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충만한 공간입니다. 한국의 전통 그림에서 여백이 그림의 일부이듯 인생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조용히 있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시간이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덜 원하고 덜 비교하고 덜 집착할 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일상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떳떳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사업에 성공하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고, 누구는 건강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신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각자의 삶은 각자의 조건과 맥락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반드시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누군가의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직원이 되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고, 실수에 자책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완벽함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결핍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용한 산책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산책은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걷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걷는 그 자체를 위해 걷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계절의 변화를, 하늘의 색깔을, 바람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좋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작고 오래된 취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예전에 좋아했던 것,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잠깐 했다가 바빠서 포기했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뜨개질이었을 수도 있고, 그림 그리기였을 수도 있고, 악기 연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래된 음반을 꺼내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단해야 한다거나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순간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가르침, 상사의 지시, 자녀들의 요구, 사회의 시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처음에는 대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대답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넷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적인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긴다고 했지만 이것은 천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고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자연을 통해 인간이 일시적으로나마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자신을 잊고 그 아름다움에 몰입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엇을 원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느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순수한 관조의 상태입니다. 거창하게 산이나 바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창밖에 나무 한 그루,
하늘의 구름, 해, 진녘의 노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관계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연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분들은 남아있는 관계에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자녀에게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을 만나려 하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불안함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고,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무리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찌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고슴도치의 비유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피곤하고 지치는지를 살펴보세요. 만약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평생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거리를 둔다는 것이 불효나 무책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에게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자신이 숨을 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편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것들, 당신이 했던 선택들, 그것들은 모두 그때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당신이 알고 있던 것, 느끼고 있던 것,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때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지식과 경험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도 친절해지세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위안 중 하나는 평온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완벽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와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들이 없다고 해서 평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은 내면에서 옵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비가 와도 누군가에게는 우울한 날씨이고 누군가에게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같은 혼자만의 시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휴식입니다. 물론 마음먹는다고 바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안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창밖을 바라보는 것, 산책을 하면서 발밑에 낙엽을 느끼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만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를 인생의 황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해가 진다는 것에 슬퍼합니다. 하지만 해질녘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고 낮의 소란함이 가라앉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분주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깊이와 여유와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을 줄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직원이 되려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뒤로 밀어두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챙기셨을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듯이 자신을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을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격렬한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평온. 흥분이 아니라 안정. 이것이 인생의 후반부에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니 큰 기쁨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평온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포근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의 편안함.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공허함에 대해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허함은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멈추었기 때문에 비로소 들리는 마음의 신호라는 것.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평온의 시작이라는 것. 욕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이런 철학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듣는다고 마음이 바로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무언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조용히 누워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떠올라도 좋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묻는 것 자체입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과 조금은 다른 하루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집은 조용하고 여전히 할 일은 없고 여전히 마음 한편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주 조금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보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 나 자신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쁘게가 아니라 천천히, 채우려 하기보다 비워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허함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친구처럼 다가온 마음의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문 앞에서 쫓아내려 하지 말고 안으로 들여 차 한 잔 대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네가 내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지금까지 몰랐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